자, 오늘은 역사 속의 딱 하루, 1945년 8월 15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벌써 80년 전이죠? 그런데 그날 단 하루에 일어난 일들이 그 충격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여전히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자기네 지도자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된 순간, 그게 글쎄 완전한 해배를 알리는 방송이었다면 어떨까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 같지만 이게 바로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히로히토 천황의 목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들은 게 바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항복선언이었거든요. 온 나라가 옥쇠를 외치면서 끝까지 싸우자고 하던 그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우리 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그 충격은 정말 상상하기가 힘드네요. 네, 이렇게 단 하루, 이 하루가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이 이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된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지 않나요? 도쿄에서 새벽 6시에 항복을 결정하잖아요. 이게 불과 몇 시간 뒤인 정오에 천황의 목소리로 일본 전역에 방송되면서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파장이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보세요. 딱 1시간 뒤에 저 멀리 자카르타에서는 독립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마닐라에서는 메가더 장군이 항복 절차를 계획하고, 워싱턴에서는 트루먼 대통령이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와이의 미군들이 종전을 축하하기 시작하죠. 정말 하루 만에 세계 역사의 물줄기가 그냥 확 바뀐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참 역설적인 게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전쟁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거대한 갈등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바로 냉전의 시작이었죠. 보세요. 일본이 항복했는데도 소련은 멈추질 않아요. 계속 진격해서 만주랑 한반도 북쪽까지 쑥 들어와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놓고 미국이랑 떡하니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 갈등의 결과물이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 민족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38선이었습니다. 이 선 하나가 그어지자마자 이후 수십 년 동안 계속될 끔찍한 냉전 시대의 비극적인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1945년 이 하루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의 판이, 국제 질서가 얼마나 거대하게 바뀌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945년에 가장 역사적인 사건을 딱 2개만 꼽으라면 첫 번째는 아마도 이걸 겁니다. 바로 유엔의 탄생이죠.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보다도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그 끔찍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을 만들지 말자고 인류가 다 함께 한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휩쓴 해방의 물결이죠. 제국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수많은 식민지들이 독립을 맞이한 바로 탈식민지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1945년에 유엔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회원국은 딱 51개 나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약 40년 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엄청난 독립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무려 110개가 넘는 나라들이 새롭게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유엔 회원국은 총 193개국이 되었습니다. 와, 51에서 193으로 이 숫자 변화, 이것만 봐도 1945년 이후의 세계의 지도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시 그려졌는지 정말 한눈에 와닿지 않나요? 자, 그렇게 탄생해서 벌써 80주년을 맞은 유엔. 하지만 그 위상은 좀 복잡합니다. 유엔이 과연 오늘날에도 쓸모가 있나? 하는 이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거든요. 한쪽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유엔은 이제 낡은 공룡이다.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특히 요즘 같은 미중 갈등 시대에는 정말 무력하다는 비판이 많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 홍승목 전 대사는 그건 너무 좁은 시각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히려 유엔은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뤘다고 주장하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보면 그 말이 더 와닿는데요. 건국 과정부터 한국전쟁까지 유엔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잖아요.
이 논쟁을 이해하는데 이 그래프가 정말 많은 걸 말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아주 작은 막대, 저게 UN 예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막대, 저게 바로 전 세계가 군사비로 쓰는 돈이에요. 비교가 되시나요? 전 세계가 전쟁을 준비하는 데 쓰는 돈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UN이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홍전 대사의 이 말이 정말 강력하게 들립니다. 인류가 만든 어떤 기구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경비로 이만큼 엄청난 혜택을 가져온 사례가 없다. 정말 그렇죠. 가성비로 따지자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조직이라는 주장인 셈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좋습니다. 과거 평가는 이쯤 하고 이제 미래를 이야기해보죠. UN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담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상상 하나를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UN이 전 세계 군사비의 딱 10%만 예산으로 쓸 수 있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물론 돈만으로는 안 되겠죠. 지금 UN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바로 강대국들만 갖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이거부터 손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제안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UN을 아예 뿌리부터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자. 둘째, 그 시간표를 앞으로 5년으로 잡자. 그리고 셋째, 바로 창설 80주년이 되는 올해를 그 시작점으로 삼자. 아주 구체적이고 대담한 제안이죠. 그리고 이 제안의 마지막은 정말 의미심장한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한국이 이끌어야 할 이유가 있다. 와, 왜 하필 한국일까요? UN의 도움으로 탄생하고 또 UN 덕분에 위기를 넘긴다라. 바로 우리나라가 왜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야만 하는 걸까요? 그 답은 남겨둔 채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